자, 안녕하세요. 이영문입니다. 저 오늘은 천문학혁명 네 번째 시간 14차시죠. 갈릴레이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수업의 부제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두 개의 두 개의 렌즈로 우주를 밝힌 갈릴레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개의 렌즈는 뭘까요? 두 개의 렌즈. 렌즈가 두 개다? 자, 이미 책을 좀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두 개의 렌즈는 망원경을 뜻하죠. 자,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 망원경으로 도대체 어떻게 우주를 밝혔는지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뜬 이 망원경이 바로 갈릴레이가 직접 제작한 망원경입니다. 갈릴레이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천체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물리학적,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물리학적인 지식들도 풍부했기 때문에 망원경을 직접 제작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제작한 망원경이 배율이 한 20회쯤 되나? 그랬다고 하는데 다른 이제 망원경에 비해서 되게 우수했기 때문에 좀 더 천체를 자세히 관측할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갈릴레이식 망원경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나온 것들 중에서도 좀 특이했는데 한 면은 평면, 한 면은 볼록, 한 면은 오목한 좀 특이한 형태의 렌즈 두 개를 써서 되게 좀 그 배율이 좋고 그 다음에 잘 보이는 형태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런 형태의 망원경을 우리가 갈릴레이식 망원경이라고 해요. 자, 앞에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주 쪽을 향하는 부분은 볼록 렌즈로, 그 다음에 이제 접안 렌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 쪽에 대는 렌즈는 오목 렌즈로 해서 만들어진 망원경이고요. 빛이 왜 이렇게 이동하는지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물리학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망원경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관측한 사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한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래요. 마지막에 노래로 다시 한번 도움을 드릴게요. 정말 많아요. 자, 갈릴레이가 이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한 것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선 이제 밤하늘에 별과 달에 대해서 관측한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요걸 볼게요. 자, 이거는 달의 표면을 관측한 겁니다. 자, 달의 표면, 지금 관측한 것과 되게 비슷하게 그려졌죠. 가끔 이제 달의 표면이 TV나 이런 데 나올 때 관찰한 것과 되게 비슷하게 그려졌잖아요.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한 망원경, 사실 쌍안경으로도 잘 보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러한 발견이 상당히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걸 그렸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크레이터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골짜기 산맥 같은 경우들. 자, 이런 달의 지형들을 표현을 했어요. 이 달의 스케치한 달의 표면에서. 이게 도대체, 이거 당연히 보이는 대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갈릴레이 시대에 다른 망원경으로도 이런 관측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지형을 나타내지 못하면, 똑같은 걸 보고도.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런 지형들을 분명히 그 사람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봤냐? 자,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관측의 이론 의존성. 그러니까 이미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이 우주에 있는 이제 다른 행성들, 특히 달, 해 이런 것들은 완벽한 천상계에 속해 있는 완벽한 천체이기 때문에 수정구처럼 구슬처럼 아주 반짝반짝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을 가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 시대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이어져 온 거겠죠? 자, 그런 이론이 가득 차 있으니까 봐도 저게 왜 이렇게 뭐가 음영이 생기지? 이 달에? 그게 일시적으로 빛이 가렸다거나 한 것 때문인가? 우리의 관측의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자, 그렇게 약간 색깔이 약간 다른, 색깔이 살짝 지금 그림자가 살짝 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갈릴레이는 있는 그대로를 그렸고,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지형의 달 표면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 이게 왜 대단하냐? 이 발견이 왜 대단하냐? 자, 천상계의 것들은 완벽해야 되잖아요. 완벽한 구형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형이 존재한다? 우리 지상계와 같이? 자, 그거 자체가 천상계가 완벽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하죠. 천상계와 지구의 차이를 허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달의 표면의 관찰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었는데요. 자, 또 한 가지가 뭐냐? 또 다른 거. 자, 바로 이 은하수예요. 지금 여기 보이죠? 은하수. 자, 밤하늘 살펴보면 은하수가 보이는데, 뭐 옛날에는 뭐 밀키웨이다 해가지고서는 헤라의 젖이 흘러나왔다라는 이런 신화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천체에서 그냥 저런 왜 희뿌연 게 이제 하늘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정도에서 갈릴레이는 이 망원경을 통해서 별들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은하수에서. 그래서 갈릴레이가 가진 생각, 약간 40개 넘는 40개가 넘는 별을 관찰하니까 저것들은 되게 많은 별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하나의 무슨 뭐 강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또 왜 대단하냐? 자, 행성들은 주변의 행성들은 이제 되게 크게 보이는데 저렇게 작은 것들은 그 아주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잡아야만 겨우 보인다. 그럼 저 많은 것들이 우리 이 안에서 작게 빛나는 것 같진 않고 뭐다? 저 멀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걸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이 뭘 만들어냈느냐?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우주의 크기까지 이제 더 확장을 시켰어요. 자, 정말 대단하잖아요. 진짜 딱 얘기만 들어도 되게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발견을 하는데, 뭘 발견을 하냐면, 자,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들을 발견을 해요. 자, 지금은 이 4개의 위성들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것들은 이제 또 다른 별일 거야, 또 다른 천체일 거야 라고, 그냥 또 다른 행성이나 또 다른 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들이.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갈릴레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목성 주변을 완벽하게 돌고 있는, 자, 그런 위성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위성이란 단어는 안 썼겠지만,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위성들을 발견해서 기록을 했고, 얘는 목성 주위를 돌고 있다, 명확하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목성 주변의 4개의 위성을 다 합쳐서 갈릴레이 위성들이라고 부릅니다. 네. 물론 그 이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다른 이름은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그럼 목성이 위성을 가져? 그렇다면 태양도, 다른 천체인 태양도, 그 당시까지는 아직 프톨레마이오스의 사고가 지배가 좀 더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니까, 그럼 태양도 다른 행성들을 실제 돌게 만드는, 태양 주변에 다른 행성들이 돌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하게 만든 거겠죠. 목성도 다른 행성들을 주변에 돌게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한 겁니다. 지금 점차 프톨레마이오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뒤집어 엎고 있죠. 자, 발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뭐냐면 이 금성의 위상 변화인데, 이 금성의 위상 변화는 이거 딱 봐도 되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뭐냐면, 자, 여기 너무 안 보이니까 요거 살짝 이동만 할게요. 네, 발견 살짝 이동해서. 자, 금성의 위상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자, 지금 원래의 이론에 따르면, 자, 지구와 태양 사이에 금성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금성은 이제 다른 형태의 주전원을 가지고 있고, 그 주전원에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빛이 반사돼서 지구로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만 살짝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살짝 달의 초승달 모양처럼 금성이 빛이 반사돼서 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기껏해야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비춰봤자 옆면만 살짝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로 금성은 보름달과 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됐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 관측 사실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갈릴레이는 좀 다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금성이 지구 가까이에 있을 때는 이런 초승달 모양처럼 보이는 게 맞는데 저 멀리에 존재할 때 보니까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름달에 가까운 원형 형태의 위상, 그런 그림자를 나타낸다. 자, 그렇게 나타내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구가 여기서 지구가 여기서 관측을 할 때 금성이 반대편에 있어야지만 태양빛을 온전히 받아서 지구 쪽으로 빛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동그란 모양이 나와요. 그러려면 금성이 태양 뒤편으로 가야 돼. 그렇다면 금성은 태양 주위를 돌아야겠구나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즉 이렇게 온전한 형태, 보름달 형태의 모양의 금성의 위상이 나오려면 절대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즉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체계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였죠.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자, 물론 이거는 저 멀리에 있는 금성의 위상을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났던 갈릴레이의 망원경 덕분이었겠죠. 그리고 그걸 보려는 집념.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갈릴레이는 하나를 더 발견하는데 태양의 흑점을 발견해요. 흑점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태양의 흑점들이 실제로 또 매일 관찰하니까 조금씩 이동을 하는 것도 역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그 당시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 태양조차 하나님이 만든 완벽한 구체인데 거기 흑점이 있다고? 뭐 여드름이나 주근깨 같은 흑점이 있다고? 말이 돼? 예, 그런 논란을 만들어내요. 자, 그런 논란을 만들어냈는데 참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예, 사실 조금 종교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잘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좀 뒤에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발견을 하는데, 실제 이렇게 태양의 흑점까지 발견할 정도로 태양 열심히 관측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시력이 엄청 떨어져서 이제 눈이 정말 안 좋아지게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 갈릴레이는 정말 이 우주와 천체 관측에 거의 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업적 또한 엄청나게 많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갈릴레이의 발견들이 연이어서 발표가 됐고, 자,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는 이런 관측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었냐면, 이제 우주가 천상계와 지상계로 이제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가. 지금 보니까 천상계도 지상계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을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종교단체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죠. 그 교황청에서 가르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 발견 관측 사실이나 갈릴레이 주장들이 뭐 바로 종기 재판으로 끌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예, 종기 재판으로 끌려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좀 약간의 탄압이라기보다는 가르치지 말고 약간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지금 이번 시간 설명드린 이제 다섯 개의 대표적인 갈릴레이 천문학적 발견들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거를 실제 또 다룬 이제 뮤지컬이 있습니다. 갈릴레이의 이런 일화들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뮤지컬 2개, 연극 1개로 실제 공연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시데레오스라는 시데레오스라는 이제 뮤지컬에서 조금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다뤄요. 이 시데레오스는 갈릴레이가 쓴 책 시데레오스 눈치우스에서 이제 따온 제목인데요. 케플러와 이제 그 당시 실제 편지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데레오스 눈치우스는 이제 갈릴레이가 낸 소책자인데, 여기서 이제 시데레오스 눈치우스의 뜻은 별의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의 전령.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게 이제 시데레오스 눈치우스예요. 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런 시데레오스 눈치우스라는 그런 책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런
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뮤지컬이고, 이 뮤지컬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시데레우스 눈치우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는 이제껏 아무것도 몰랐어. 너와 난 지금부터 새로 알게 될 거야. 두 눈을 믿지 마, 상상을 믿지 마. 말해줄게 모든 걸. 셀 수 있었던 황소 자리와 오리온 자리, 수많은 별들이 주변을 이루고 있어. 먼지처럼 보이지 않던 은하수, 조그만 별들 무리를 짓고 있어. 다른 안경처럼 매끄럽지 않아. 굴곡져 있어. 네 개의 별이 거대한 목성의 주위를 돌아. 네가 어둠 속을 헤매도 걱정하지 마라. 내 눈에 담긴 모든 걸 전해줄게. 안개 속을 헤매도 걱정하지 않아. 별들이 담긴 편지를 받게 될 테니. 붉게 빛나는 커다란 점원 태양 속, 조그만 점들이 쥐지어 머물러 있어. 밤하늘 위에 하얗고 희미한 구름들, 수많은 별들이 무리를 짓고 있어. 다른 안경처럼 매끄럽지 않아. 굴곡져 있어. 원형의 고리 거대한 토성의 주위를 돌아. 기나긴 거리를 넘어 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기나긴 시간을 견뎌 별들의 소식을 받고 있어. 혼자선 알 수 없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천천히 변하기 시작하네. 기나긴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쿨 버전은 아래 링크 걸어줄 테니까 그 링크 타러 가서 보세요. 보면은 상당히 재밌어 보이죠? 실제로 가서 본 사람들도 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노래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노래들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가 관측한 내용들이 이 노래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아무튼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갈릴레이의 이제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